다른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다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지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 다른 방식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예. 의과대학의 본질은 의사, 필수 의사를 만드는 게 처음부터 의과대학을 지원하고 의과대학을 나라에서 만들어서 지원하고 사회가 지원하고 했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네. 그럼 그 의사들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딴 데로 빠져나가면은 국가가 투자한 돈이 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국가가 들어나가는 돈을 세지 않고서 이 사람들이 남아서 사회 인프라로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과대학 들어갈 때부터 이 사람은 필수 의사로 남겠다는 확약을 받고서 의과대학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면허를 그래서 면허를 말씀이시죠? 개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헌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말씀하시는 사관학교형 의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관학교용 의대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뭐 3,058명이 지금 의과대학 정원인데 3,058명 중에서 뭐 조기 사교육에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의대 몰빵, 그다음에 빈부 차이.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과외를 많이 해서 의과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저기 재력이 많은 집이, 경제적 여건이 풍부한 집이 좀 유리하겠죠. 거기서 이제 사회적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그 3,058명이 나와서 대학 입시를 봐서 이제 민간 의대에 들어갑니다. 거기 대부분이 민간 의대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민간 비필수도 가고 공공 필수도 가기를 원하는데 예. 일단은 지금은 안 가고 있습니다. 공공 필수 했던 사람들도 지금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근데 공공 필수 중에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우리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와 뭐 응급의학과 뭐 이런 과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3,058명 중이 나와서 이쪽으로 민간 비필수, 공공 필수로 뿌려져야 되는데 지금 민간 비필수로만 지금 어떻게 보면 몰아가고 있는 흐름이다. 네. 그래서 공공 필수가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예. 그 공동화 현상이 10년 뒤에는 완전히 지금 있는 의사들이 퇴진하고 나면은 뒤에 지금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의 명맥이 끊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약에 있는 제 친구, 지금 암 전문의 같은 경우에도 암 치료 잘해요. 잘하는데 문제는 항상 걱정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자기 후배들 교수들한테 물려주고 양성시켜주고 자기가 그걸 퇴진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걸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과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폐과가 되겠죠. 네. 그럼 폐과가 되면 그과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헬기 타고 대학병원에 왔는데 나를 치료해줄 의사가 없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예.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지금 공공 필수에 누군가 보내지 않으면 저기가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국가의 재앙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누군가 저과에 계속 인력을 공급을 해야 돼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네. 어떤 방식을 공급해서 저과가 망하고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거를 망하는 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해외에서 의사를 수입하자 그러면 또 사회에 또 여러 가지 반론해서 그것도 왈가왈부하다가 또 이제 흐지부지 돼요. 뭘 좀 증원을 하자 그럼 또 흐지부지가 돼요. 그러면 3,058명에서 저 공공필수에 대한 그 인원수를 제가 한번 딱 보니까 한 1,200명?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되는 거죠. 1,200명 정도로 분리시킨 거죠. 3,000명을 1,800명은 지금처럼 그대로 대학 조기 사교육하고 빈부 차이 해서 뭐 대학 입시 가고 민간 비필수로 가도록 하고 예. 공공 필수는 가능한 그 본인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하지만 1,200명 정도만 그러니까 그 대학 증원하는 게 아닙니다. 1,200명 정도는 사관학교용 의대 즉 그 대학에 나오면 나는 공무원으로서 평생 공공 필수에 복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공공의사, 자율면허를 갖고 난 이후 공무원이 되는 공공의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뽑을 때부터 이 사람은 필수에 종사하겠다고 하는 공무원 의사를 뽑는 거죠. 면허증이 다른 겁니다. 사관학교용 의대 나온 의사의 면허증에는 예. 공무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에 진료를 허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1,200명 정도가 공공 필수로 갈 수 있겠고 나머지 이제 민간에서 온 사람들은 공공 필수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건 자유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공 필수 부분의 공묘를 지금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민간 비필수로 지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민간 비필수라든지 사관학교용 의대를 갔을 때 민간 비필수 물론 지금 있는 그 의대 몰빵과 조기 사교육, 빈부 차이 뭐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저도 이해는 알고는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다 고치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10년 대한민국 의료는 10년 남은 시한부 인생이다. 예. 그걸 다 고치고 벌써 이번에 뭐 그 의사 증원한다고 뭐 400명 증원한다고 5년 전에 나오고 이번에 2,000명 증원한다고 나오고 지금 벌써 지금 다시 다 도루묵됐잖아요. 네. 증원 못 하고 있는 거죠. 또 의사 증원한다면 또 몇 년 갈 동안에 그 골든 타임을 다 놓치게 될 겁니다. 그럼 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아파도 갈 데가 없게 되는 없어지는 거죠. 현실이 닥치는 겁니다. 네. 시간이 지금 없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큰 시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민간 비필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사람의 생명에 관계된 게 아니니까 네. 일단은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고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에 관계된 부분에는 1,200명만 떼서 기존에 있는 3,000명 정도는 그대로 두되 거기서 일부를 떼서 지금 어차피 지금 글로 안 가잖아요. 내과 외과 쪽으로 안 가잖아요. 네. 그걸 또 투입하자는 겁니다. 의사 쪽에서도 이걸 반대할 명분도 없고 오히려 대학병원이라는 데서는 오히려 환영을 받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사관학교용 의대가 된다면은 지금 사관학교 된다면 그럼 만약에 사관학교 의대는 딱 한 가지만 못하는 거예요. 민간 비필수로 개업만 못하는 겁니다. 네. 교수할 수 있죠. 공무원도 할 수 있죠. 지방에 가서 의사도 할 수 있죠. 학문적인 것도 할 수 있죠. 해외 학회도 갈 수 있죠. 그리고 사관학교용 의대라고 그래서 그럼 공무원이니까 돈을 조금 주겠네. 아닙니다. 만약에 국가 필수 우리가 지금 그 쌀 같은 경우에도 국가 비축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쌀값이 비싸도 해외 베트남이라는 이런 데서 쌀을 갖다가 싸게 수입하는 게 아니라 비축분을 비싸게라도 사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그 사관학교용 의대라든지 공무원 의사가 값이 싼 게 아니에요. 거기가 3D 업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거기에는 그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될 정도로 돈을 줘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관학교용 의대라고 그 출신들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민간의대 출신들보다도 훨씬 더 존경받고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돈도 더 많이 벌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교수님 학교를 설립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를 설립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3,058명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미 되어 있잖아요. 네. 3,058명에 되는데 그 중에서 1,800명은 예를 들면 기존처럼 똑같이 그냥 다른 걸 바꾸면 좋겠지만 당장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체계도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고 1,200명만 사관학교용 의대 면허증 교육은 비슷한데 나중에 면허증 발급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쪽으로 하자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학교가 뭐 100명이라고 한다면 한 70명 정도는 민간으로 받고 30명 정도는 사관학교 의대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있는 국내에 있는 민간의대, 민간대학교의 민간의대는 대부분 다 민간 비필수 하라고 하고 국공립의대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가 투여한 부분들, 국공립 부분은 대부분 다 사관학교 의대로 바꿀 수도 있죠. 그건 방법론의 문제지. 3,000명이 지금 입학 사정이 되어 있고 3,000명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은 그대로 있고요. 네. 그거를 그대로 지금 좀 나눠서 사용하자는 겁니다. 예. 교수님 근데 말씀 들어보면은 결국 공무원 의사를 뽑는 건데 그 공무원 의사는 이제 공공의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공공의료는 뭐 질이 나쁘다 뭐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공공의료 그러면은 그 당위성과 필요성은 다 인식은 하지만 대한민국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공공의대 그럼 그 영국하고 캐나다 그다음에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하면서 의료의 질이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 한국에 있는 그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기 환자 720만 명에 몇 달씩 그거는요 캐나다하고 영국만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도 공공의료를 하는데 공공의료를 예. 하는 나라 공공의료와 민간은 대부분 다 혼재돼 있어요. 예. 근데 공공의료가 한국보다는 좀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지금 뭐 전체적으로 100%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나라들은 저기 북유럽 국가에 몇 개국밖에 안 되고 예.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공의료 퍼센테이지가 작게는 18%에서 공공의료 기관수, 병원 수로 따진다면 한 25%, 30%만 돼도 공공의료를 수용하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공공의료가 좀 적으니까 공공의료를 좀 키워야 되는 부분이지 공공의료로 모든 다 의료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의료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네. 뭐 나중에 좀 시간 되면 기관에 말씀드리겠지만 공공의료 중에서 대기 환자가 없는 공공의료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당위성의 그러니까 하는 좋은 애 나쁜 애 문제 아니라
공공의료가 어느 정도 국가의료제도의 포션에 들어와서 이 공공의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를 또 벤치마크해서 배운다던가 네. 아니면 우리가 이 숫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하든지 좀 효율적으로 우수한 의료가 될 수 있게끔 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1200명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공공의대를 만들었다. 한 50명, 100명 나왔다. 네. 공공의대 만약에 만든다면 이번에 몇 개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두세 개 정도만. 그렇죠. 많아야 두세 개고 한 개 만들어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공공의대 하나에 그 병원까지 하면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알려주십시오. 네. 작게 5천억에서 많으면 1조입니다. 예. 네. 그거를 지금 국고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네.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은 의대 설립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네. 왜? 그 자기 돈 아니니까.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야 대학 저기 의과대학 설립할 때 내가 좀 돈 많이 대주고 그다음에 병원 세울 때도 내가 돈 많이 대줄게. 네. 니네 의대 좀 설립 좀 해라. 네. 라고 해도 미국에 있는 의과대학들은 설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뉘앙스 보면 안 할 것 같죠? 예. 안 합니다. 그거 너무 힘들어서 안 한다고 그냥 다 반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난 2000년서부터 2020년까지 몇 개 의과대학을 세웠냐면 거의 몇십 개 의과대학을 세운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네. 예, 좀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의과대학은 미국이라든지 해외는 그 설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한국은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거긴 하지만 세우는 다음에 세워도 50명, 1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50명, 100명이 전국에 이제 한 도에 한 50명씩 뭐 한 세 군데 퍼졌다. 그럼 그 50명은 희소자원일까요? 희소자원이 아닐까요? 희소자원이 희소자원이죠. 되죠. 그럼 네. 그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네. 그럼 공공의료병원에 환자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악순환이 또 생기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희소자원이 돼서 의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퍼뜨린다고 한들 그 사람들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는 나쁘다는 이미지가 계속 나빠집니다. 네. 그래서 1200명을 해야 되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1200명 저렇게 굉장히 큰 숫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200명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관리 경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관학교 의대는 뭐 돈을 적게 준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저기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 네. 뭐 암 치료하거나 심장 수술하거나 한다고 한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밖에 민간에서도 한 연봉이 1년에 한 2, 3억씩 받는다. 네. 그럼 한 1억 더 얹어 주세요. 네. 한 4억 좀 주는 겁니다. 그럼 안 하겠어요? 하겠죠. 하겠죠. 민간에서 올라갔을 때 원본보다 공공의료 쪽에서 와서 제가 커리어를 쌓았을 때 급여가 더 많은 거예요. 네. 아들 글로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보낼 것 같습니다. 그 최소한 막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은 1200명 정도가 돼서 그 중에서 1등은 뭐 연봉 4억, 5억 주세요. 다만 그 중에서 일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연봉은 더 적어지는 거. 연봉이 저 한 몇천만 원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퀄리티 컨트롤에 관련된 거는 관리 경쟁에서 시험을 봐야 되겠죠. 실력별로 차등 적용. 실력별 차등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대 50명 뽑아가지고 네. 관리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네요. 그냥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1200명 정도 돼서 좋아 1등은 민간보다 더 줄게. 다만 네. 국가가 필요해. 우리 국민들이 필요하니까 넌 여기서 좀 자리를 좀 지켜줘. 대신에 이 안에서 공부 못하고 열심히 안 하면 사실 저 한직으로 밀려나는 거죠. 네. 만약에 한직에서 너 만약에 그럼 의사 했는데 공무원이고 돈도 많이 못 벌어. 나가겠죠. 예. 그럼 나가면 그 사람은 공무원 면허 박탈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 진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국가의 세금을 의대에 뭐 이렇게 지원에 투자했다면 그건 우리가 사회에서 온전히 그걸 그 정도만큼은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개념인 거예요. 따라서 1200명 정도에서 경쟁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외산소라든지 필수라든지 공공의료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돌릴까에 대해서 성과를 거기다 책정하는 거죠. 민간 네. 쪽에서는요. 민간은 다르죠. 민간은 매출입니다. 네. 이익이 많은 거죠. 공공의 미션에 따라서 관리 경쟁을 붙인다면 저 퀄리티가 민간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민간이랑 비슷해지겠죠. 최소한 나빠지진 않겠죠. 예. 자, 그러면은 드디어 공공 필수 사관학교 의대는 그 정도 어떻게 보면 한 70점 정도의 퀄리티 컨트롤을 했어요. 그럼 민간은 그 전부터 100점서부터 한 50점까지 쫙 있던 거예요. 네. 근데 드디어 공공의료가 한 70점을 만들었어요. 그럼 예. 민간은 최소 몇 점 이상이 돼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70점보다는 높아야죠, 살아남죠. 그렇죠. 예. 70점 이상이 되면은 그 돈도 많이 벌고 병원도 잘 되는 거지만 네. 70점도 안 되면 그러면은 뭐 도태가 되는. 도태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공공의료를 잘 어느 정도까지 한 20, 30%도 잘 만들어 놓으면 민간이 견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견제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예. 만약에 1200명 정도로 해서 퀄리티 컨트롤을 잘 해서 우수한 병원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민간도 자연적으로 견제가 된다. 네. 사관학 교육을 통해서 공공의료를 확충할 때 저렇게 퀄리티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1,200명이 필요하고 1,200명은 결국적으로 저 3,000명이 전부 다 수준이 업이 되는 그러한 최소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네. 당연히 공공의료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그냥 나는 의사기 때문에 돈을 조금 받아요. 돈을 조금 받으니까 이 돈을 조금 받을 경우는 어떨 경우에 이익이에요? 일을 안 하는 게 이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환자들이. 교수님, 그러면은 저희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의대는 성적순으로 가잖아요. 네. 이런 거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세요? 의사, 그러면 최고 그 사람을 다루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최고의 수재들이 가서 네. 진료를 해야 우리가 지금 안심하고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착각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자, 그럼 뭐 지금 있는 지금 서울에 있는 일반 대학의 일반 학과 점수에 있는 애들이 의과대학 가면 그 힘든 의과대학 공부를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인터넷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예. 저게 어디면 1980년대에 학력고사를 볼 때 그 1급간, 2급간, 6, 3, 4, 5, 6급간으로 나눠놓고 각 급간도 분류해 놓은 다음에 그 분류 내에서 자기가 그 점수를 많이 받다 갈 수 있는 대학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위에 있는 대학은 굉장히 서울대 법대부터 시작을 해서 네. 서울대 의예과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의 전자공학과 최고의 거고요. 예. 저 아래 있는 대학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저걸 한번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1급간에 보면은 저기 맨 위에 있는 그 네모친 부분이 서울대 의예과입니다. 저 아래 2단에도 다 저 맨 위에 있는 게 서울대 의예과. 그 예. 다음 그 빨간 박스가 이제 연세대 의예과. 그 다음 예. 박스가 이제 가톨릭대 의예과. 그 다음 그 박스가 경북대 의예과 이렇게 막 쭉 내려오는 거죠. 네. 잘 보면은 지금의 의대는 저 위에 다 붙어 있고요. 천장에. 예. 그 다음부터 서울공대인데 네. 지금 막 섞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박스 있는 부분도 그 의예입니다. 의예과인데 제가 어느 대학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도 저 대학이 저 1980년대만 해도 저렇게 지금 있는 박스에 있는 의예과가 지금은 저기 천정에 올라가 있거든요. 카트라인이요. 다 이제 예. 근데 지금 저거 1980년대만 해도 저 의예과라고 박스 친데 저 같은 통에는 뭐가 있냐면은 네. 지금 건국대 전자계산학과, 예. 아주대 전자공학과 상상이 안 가시죠. 그 대학도 훌륭한 대학이지만 그런 대학들과 성적이 비슷한데도 성적이 비슷해도 의예과를 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 저 사람들이 1980년대 의대 들어가서 예. 지금 나이가 다들 50대입니다. 지금 교수님하고 비슷한 연배. 예. 그럼 저 사람들이 지금 저 의과대학 나왔다고 해서 공부를 잘못해서 이상한 의사가 됐을까요? 다들 훌륭하게 의사를 하고 계시죠. 그럼요. 예. 지금 아무리 저렇게 커트라인 낮게 지금에 비해서 네. 중정도에다 하더라도 지금 나와서 다들 의사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네. 즉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머리도 똑똑하면 유리하겠죠. 네. 근데 사실은 문해력만 있으면 되고 그 나머지는 의과대학 내에서 반복 학습과 경험의 산물입니다. 네. 의과대학에서 만약에 문해력이 없고 공부를 못 쫓아가잖아요. 예. 그럼 의과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의과대학 졸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사는 그렇게 엄청난 두뇌가 필요하지 않다. 그 다른 노력만 갖고도 충분히 의사도 될 수 있고 의사 활동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지금 저 학력고사 조견표와 그 사람들이 지금 뽑혔던 지금에 있는 의사들이 보게 되면 아무리 성적이 중상위권, 중하위권이라 하더라도 지금 의사들 다 잘 하고 있다. 그게 보통 반증이 될 수 있겠네요.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의대 쏠림 현상이라는 거는 사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의사를 하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쭉 이제 입결이 높아진 거잖아요.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의 입결은 다른 선진국도 비교적 그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예. 갑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데 그 민간 쪽이 많이 열려 있는 나라들은요 우수한 사람들이 가요. 네. 가서 왜냐면 주로 민간 의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의과대학을 왜냐면 그 나라에서 지금 지원하는 의과대학을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반드시 다 공공 쪽의 의사에 공모라는 그 법이 없거든요. 네.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율자격증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입결이 높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갈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거죠. 네. 갈 수 있으니 자기 돈을 벌 수 있는 한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한도가 딱 어느 정도 막혀져 있고, 그리고 그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무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서 의과대학을 하겠어요? 한 몇 가지 생각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도 환자를 보고 환자 옆에서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가던가, 아니면 여기 이 나라에서 의과대학 다닌 후 더 나은 의사 수입이 좋은 나라로 갈 곳이다. 네. 두 가지 생각이겠죠. 예.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 대우가 지금 좋아요. 좋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이제 이민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자면은 동유럽 국가에서 있는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 어느 신문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앉은 자리에서는 지금 한 100만 원 받는다. 이 100만 원에서 자기 월급을 400만 원으로 올리는 방법. 뭘까요? 서유럽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자동차 몰고 200km만 이동하잖아요. 예. 200km만 이동하면 자기 월급이 4배로 뛰어요. 아, 그러면 에스토니아 있겠어요? 다른 나라로 가겠어요? 당연히 자동차 몰고 200km 가겠죠. 그렇죠. 그런 나라들은 의료가 취약한데도 의사가 이동하기 때문에 OECD에서는 WHO에서도 이 의사들의 이동은 굉장히 중요한 면밀한 그 관찰 대상입니다. 네. 의사가 이동하고 안 하고는요, 심지어는 핵폭탄 하나가 떨어졌다 할 정도의 충격이 있다라고 하는 비유할 글이 있을 정도로 의사의 이동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자율면허를 줬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반대로 그럼 대한민국의 3,058명을 전부 다 그럼 공공의료 면허로 사관학교 의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공공이 100%인 나라도 다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OECD 60년을 출발할 때는 서로 달랐는데 네. 시대가 지나면서 서로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좋네, 이렇게 하면 좋네 하면서 이게 레벨링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레벨링이 되기 시작하면서 공공의료는 몇 프로, 어느 정도 역할, 그 다음에 민간 의료는 몇 프로 할, 그게 어느 정도 얼추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네. 한국은 그런 걸 보고서 의료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의료 제도를 만들면 거기서 의과대학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거냐 답이 나오는 거죠. 의과대학의 입시에 관련된 문제는 이게 핵심인데 네. 다 그거를 다 제껴놓고 지금 뭐 몇 명이네, 거기에 뭐 몇 년제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의과대학의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일 뿐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작년부터 지난해 2월부터 지금 의료 위정 갈등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었나요? 예. 그때 당시에는 공공의대 의사 증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첨예한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를 좀 약간 변혁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게 사관학교용 의대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관학교용 의대를 새로운 의대를 설립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의대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 돈 더 들어갈 것도 없고 사회적 합의만 이루면 되는데 의사 증원도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의 동의도 받기 쉽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돈이 더 많이 투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과대학 더 증원 필요할 수도 없고 네. 있는 캐파를 잘 늘려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일단은 뭐 증원의 무슨 뭐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의료가 시한부 인생인데 그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증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저보다 더 박식하시고 학문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 나오셔서 계속 그거는 한 4년, 5년 걸쳐서 하시면 될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지금 큰 돈 들이지 않고서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1200명의 사관학교용 의대를 별도로 떼서 1800명 그대로 두고 3000명을 나누는 겁니다. 의대 증원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10년 뒤에 다가올 대한민국의 그 메디칼 위기를 지금 벗어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성모병원 윤인모 예방의학 교수님 초청해가지고 사관학교용 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